안녕하세요. 건강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오늘은 면역, 또 면역, NK 세포 활성화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34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을 했었고요. 현재는 건강 코칭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인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잠의 스위치를 꺼라"라고 하는 책에서는 질병의 원인은 딱 두 가지다. 바로 결핍과 독소, 즉 영양실조라는 말도 쓰죠. 결핍과 독소. 우리 현대인에게 굉장히 좀 숙명적인 그런 두 단어인 것 같아요. 자, 왜 현대인들이 영양 결핍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인은요,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1 생존 호르몬인 코티솔이 방출이 되죠. 이 코티솔이 방출이 되면은 비타민 비복합체, 비타민 C, 마그네슘, 망간, 아연 이런 것들이 대거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세로토닌과 같은 그런 면역에 관여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불면이죠. 숙면 시 우리 멜라토닌이 이제 나와서 우리 몸의 노폐물도 배출해 주고 또 세포의 재생도 이루어지게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어 바로 요때 이제 불면이 되면은 우리 몸속에 비타민 미네랄이 또 대거 방출이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음 날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 영양 결핍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설탕, 액상과당 그리고 탄산음료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요즘에 당독소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역시 중요한 비타민 C, 비타민 B, 마그네슘, 크롬, 아연 같은 것들을 대거 또 대사에 쓰게 됩니다. 또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장기에서 빼다 쓰니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제 환경 독소인데요.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환경 독소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GMO 식품 그리고 땅의 산성화로 미네랄 부족 그리고 또 많은 대량의 그런 양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독소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것을 밀어내기 위해서 대량의 또 미네랄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스트레스, 불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액상, 과당, 환경 독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소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비타민 미네랄이 결핍되어 있는데요. 또 특히 사과 한 개의 철분의 함량이 1990 년대에는 사과 한 개면은 됐다면 지금은 26 개를 먹어야 한다고 하고요. 또 이러한 이론이 거의 모든 먹거리에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을 따로 드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시호 원장님께서도요. 옛날에는 그 영양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위암 수술을 받고 나서야 영양제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시죠? 자, 요즘 음식은 "열량은 높지만 비타민, 미네랄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영양의 결핍과 그리고 또 독소라고 하는 정말 좋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우리 건강을 지켜야 할까요? 그게 바로 NK 활성도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K 세포는요, 내추럴 킬러다 라고 해 가지고 그 자연 살해 세포라고도 합니다. 원래 발견은 1966 년도에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NK 세포가 굉장히 건강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혈액은요.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혈구가 우리 면역을 담당을 하죠. 우리 몸속에 나쁜 게 들어오면 백혈구가 싸워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중에서도 특히 NK 세포, 종양 세포, 암 세포, 바이러스 아무튼 이상한 세포가 우리 몸에 발견이 되면은 이 NK 세포가 출동을 해서 전부 다 사멸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NK 세포란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빨갛고 큰 건 암세포예요. 그런데 파란 게 NK 세포거든요. 근데 얘가 자연 살해 세포인데 굉장히 암세포는 크고 NK 세포는 작지 않습니까? 자, 얘네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퍼포린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해서 암세포에게 구멍을 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그랜자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부어서 쏟아 부어서 암세포가 스스로 자멸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NK 세포입니다. 너무 기특하죠. 저 작은 책으로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암 재발이 가장 중요한 줄기세포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이제 항암 치료로 연구도 하고 있지만 표준화되어서 인제 치료제로 쓰이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인제 암세포가 인제 NK 세포의 공격을 당해서 인제 사멸이 되는 과정을 인제 한번 캡처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근데 수치라고 하는 게 있죠. 제가 인제 사실 NK 활성도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인제 제가 비타민 미네랄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또 인제 비타민 미네랄을 요법을 제 몸에 쓰고 나서 NK 활성도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 1년 정도 비타민 미네랄 요법을 쓴 다음에 인제 NK 활성도를 검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놀랍게도 3,560이 나왔습니다. 놀랍죠? 의사 선생님도 좀 놀라시더라고요. 자, 근데 인제 그 검사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여기에다 타이핑을 한 거예요. 거기에 그대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500 이상은 그래도 정상 수준이다. 면역 기능이 그래도 이상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는 1,000 이상으로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네. 250 에서 500 사이. 여기는 "너 지금 면역 상태가 좋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면역력을 높여야 돼. 그런 활동을 해야 돼. 인제 이제 영양을 비타민 미네랄 많이 먹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줄이고 이런 거 해야 돼."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100 에서 250 구간인데 여기는 "너 무슨 질환이 있을 수 있어. 병원에 가 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100 미만은요,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와 정밀 검사를 해."라고 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실제로요, 암 환자들은 100 미만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또 사실 이 NK 활성도 수치가 너무 낮으면 이게 NK 활성도라고 하는 것이 백혈구였잖아요. 즉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으면 항암 치료에도 굉장히 제한을 받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암 환자분의 NK 활성도 수치인데요. 40 점이 전 이 숫자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이 환자분께서 인제 비타민 미네랄 많이 드시고 NK 활성도 빨리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NK 활성도를 어떻게 해야 올릴 수 있지? 바로 펜타일 의원의 원장님이신데요. 이진호 박사님, 기능의학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께서 8 가지의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네. 첫 번째, 스트레스 없애고 숙면하고 체온 올리고, 그리고 비타민 A, C, 비피복합제, 비복합체, 그리고 또 마그네슘, 뭐 그리고 아연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된다. 특히 아연은 이 대식세포, T세포, B세포, NK세포 성장을 가속화시키네요. 네. 자, 그리고 또 멜라토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타민 D 뭐 이런 것들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자, 한 가지를 더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면역 체계를 높이기 위한 9 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인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인제 요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한 거예요.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면역력과 전염병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을 많이 먹어 줘라."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인제 9 가지 방법을 아까 이진호 박사님하고 비슷해요. 깊은 잠, 운동, 보통 운동, 너무 과도해도 안 된다 그랬고요. 스트레스 줄이기, 네. 더 많은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기. 건강한 독성 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은 프로바이오틱스,
네. 요 유산균을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감기나 독감에 걸릴 확률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도 연구 결과 밝혀졌다고 하고요. 장내 박테리아는 또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기에서 더 많은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는 하는 구간에서 과도한 설탕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좋은 영양이죠. 좋은 영양. 네 굉장히 중요하죠. 즉 여기에서는 뭐냐면 가공된 제품을 피하고 가능한 한 원래 상태에 가까운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선택을 해라.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 인제 치과 학생들을 이용해서 연구를 했는데 24 온스 탄산음료를 마시면 와 호중고가 네 50%나 감소한대요. 우리 탄산음료 얼마나 안 좋은지 알겠죠? 우리 특히 어린이들 무심코 먹는데요. 정말 이거 부모님들께서 잘 교육을 시키셔서 안 먹도록 해야 됩니다. 금연, 저알코올, 요가 그리고 또 태양 정규 노출 이렇게 9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제 두 가지를 합쳐서 공통되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두 분의 공통점 1 순위가 스트레스였죠. 네. 스트레스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무용지물이 된다고 합니다. 이 생존 그 호르몬인 코티솔이 부신해서 방출이 되면서 혈압과 혈당은 올리고요. 왜냐하면 아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비타민 C 엽산, B6, 마그네슘, 망간, 아연 막 이런 것들을 대거 방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 순위인 코티솔이 방출이 되니까 면역인 세로토닌, 멜라토닌은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굉장히 면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두 분이 두 번째 솔루션으로 숙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잠을 잠으로써 우리 몸속에 독소가 인제 밖으로 배출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멜라토닌이 우리가 잠이 든 사이에 해독도 해 주고요. 노폐물도 제거해 주고요. 또 우리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켜 줘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또 개운해지고 아픈 것도 좀 낫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멜라토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네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또 숙면을 취하려면 크롬, 셀레늄, 비타민 D, 마그네슘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체온입니다. 체온은 인제 여기 체온과 면역의 상관성에서 T세포 활성화 뭐 이렇게 NK세포 호중구 그리고 대식세포, 출시장 세포들이 열이 있어야 얘네들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네 요거는 나중에 비타민 B 복합체와 함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세포 킬러 NK 세포가 좋아하는 비타민입니다. 짜잔, 궁금하시죠? 비타민 A, C, E입니다. 얘네는요, 그냥 항산화 비타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항산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산성을 막아주는 것이고 또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당연히 염증을 막아주고 암을 막아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요 비타민 C는 독성 없는 항암제, 치료제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 C 요법을 암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세포 정상화에 필수이고요. 유산균 활성화에 필수예요,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해요, 비타민 C는. 그리고 또 콜라겐 합성에 필수예요. 그리고 또 얘가 바이러스와 싸울 때 백혈구가 60 배를 끌어다 쓰고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비타민 D인데요.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T세포가 그 시스템 T세포 시스템이 움직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들을 검사를 해 보니까 바로 이 T세포 시스템이 잘 돌아갔는데 모두 비타민 D 수치가 높았다고 합니다. 면역 작용에 필수이고요. 세로토닌 합성에 필수입니다. 멜라토닌이 인터루킨 2를 이렇게 분비를 해서 면역력을 굉장히 높여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비타민 B 복합체인데요. 얘는 진짜 그 체온을 올려주는 비타민이에요. 물론 B6, 9, 12 얘네들은
네, 맞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주는, 혈관을 굉장히 건강하게 해 주는 그런 중요한 그런 비타민이고, 그리고 또 그 단백질을 이렇게 굉장히 잘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비타민 비복합체예요. 자, 특히 나이아신은요,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산소 공급을 도와서 체온을 올리는 1등 공신이고요. 또 나이아신은 사실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그 인제 정신질환자의 병을 좀 낫게 하려고 하다가 이 나이아신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하니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네랄이에요. 아연, 구리, 망간. 네. 아까 비타민 A, C, E가 항산화 비타민이었죠? 얘는 항산화 미네랄입니다. 네. 특히 아연은요. 아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연이 대식세포, T세포, B세포, 또 NK세포 성장을 가속화시켜 주고요.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그런 성 호르몬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성 호르몬을, 프로게스테론을 활성화시켜 주는 게 아연이에요. 그래서 아연은 굉장히 현대인에게 중요한 그런 미네랄이 되겠습니다. 또 장세포 유지 미네랄이고요. 또 중금속을 배출해 줍니다. 셀레늄, 크롬, 마그네슘은 숙면 미네랄이에요. 셀레늄, 크롬, 마그네슘, 여기다가 비타민 D까지요. 숙면 시 멜라토닌 분비를 활발하게 해서 인터루킨 2 물질을 분비시켜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마그네슘은 세로토닌 합성에 굉장히 필수이죠.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고, 신경 전달 물질 가바. 가바는요, 우리가 잠들 때 가바가 딱 나와 가지고 멜라토닌만 남고 "다 릴렉스해. 다 잠들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가바예요. 그런데 가바의 합성을 촉진하는 게 마그네슘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면역의 중심에는 장이 있습니다. 장뇌축. 김경철 박사님께서 이제 강의한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뇌장축, 장뇌축. 이제 예전에는 뇌장축 이랬는데 지금은 장뇌축이 더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최근 연구의 경향이 장뇌축이라고 합니다. 즉 장이 먼저란 얘기죠. 장에서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로 연결되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장은요, 가장 풍부한 면역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뇌의 비비비 관문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내분비계 호르몬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은 또 뇌로 가서 식욕을 조절을 하는 역할도 합니다. 세로토닌. 네. 이 세로토닌이 장벽내 세포에서 90% 이상, 장벽내 세포에서 90% 이상 만들어지고 저장됩니다. 음. 자, 그래서 "장은 제2의 뇌다." 이 책에서는요, 세로토닌이 잘 장벽내 세포에서 만들어지려면 트립토판, 비타민 D, 비타민 C, 비타민 비복합체, 마그네슘, 아연 필수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트립토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인제 아미노산에 대해서 제가 사실 비타민 미네랄에만 빠져 있었는데 아미노산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것은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건 필수 아미노산이고, 파란색은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세로토닌, 멜라토닌, 트립토판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네. 도파민, 아드레날린, 그리고 아드레날린, 네, 페닐알라닌과 타이로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바요. 가바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아미노산의 영향을 받아야 가바가 생성이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장세포가 좋아하는 것 보겠습니다. 비타민 비복합체입니다. 네. 얘는 단백질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 효소로 그 단백질 대사를 촉진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백질 대사를 잘 하지 못하면 치매에도 걸리고 혈관도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촉진하는 그런 비타민 비복합체, 세로토닌 분비도 촉진합니다. 비타민 C요. 유산균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한 6 시간마다 이렇게 드시고 나서 한 4 시간에서 6 시간마다 배출이 되는데요. 장의 노폐물을 끌고 나가서 굉장히 장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D는 항산화, 항염, 항암 비타민으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유익균과 유해균 15%씩 있어요. 근데 중간균이 70%래요. 근데 유익균이 0.1%만 많아도 중간균이 유익균으로 합류하고요. 유해균이 0.5%만 1%만 많아도 유해균으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장 속의 미생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유산균 굉장히 중요하죠. 트립토판 아까 말씀드렸죠. 네. 세로토닌 합성이 필수예요. 그래서 트립토판이 없으면은 장이 건강해질 수가 없다. 꼭 알아두시고요. 아연 네 아까 말씀드렸죠. 장세포 유지 필수 미네랄이다. 마그네슘, 세로토닌 합성이 필수이다. 와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네.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또 네 아미노산까지. 자, 특히 비타민 C는요. 55 명을 대상으로 매일 그 몸무게당 60 밀리그램 비타민 C를 투여를 했대요. 그랬더니 78%의 그 실험 그 군에서 NK 세포 활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비타민 C와 NK 세포 활성도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체온과 면역의 상관성인데요. 체온과 면역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 T세포, NK세포, 호종구 그리고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모두 면역세포죠. 네. 얘네들은 열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논문에서 면역세포는 열을 감지해서 인제 활동을 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 NK 세포와 T 세포도 암세포를 박멸할 때 반드시 열이 있어야 암세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박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림프샘을 뚫어라."라고 했는데요. 사실 림프샘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왜냐하면 NK 세포가 다니는 통로이고요. 또 저장고이고 이기도 하고 노폐물의 통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노폐물은 그 림프샘 정맥 체외 배출로 인제 인해서 노폐물이 배출이 되는데 이 림프샘에 노폐물이 쌓이면 NK 세포 활성도가 저하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제 그 서해부에 림프샘이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제기차기 있잖아요. 이렇게 발을 앞쪽으로 이렇게 차는 거 그러한 제기가 없어도요. 네 그런 동작을 해 주면 서해부의 림프샘에 굉장히 자극이 되어서 이렇게 림프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림프는 굉장히 그 천천히 흐르는 곳이에요. 그 혈액은 팡팡 흐르지만 림프는 뭐 나무, 늘보 이런 식으로 천천히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담쓰담 해 주는 것이 좋고 절대 세게 치면 안 됩니다. 네. 쓰담쓰담. 탁구공을 이렇게 슬쩍 이렇게 밀어 주는 정도로 만져 주면 좋습니다. 자, 암세포 킬러 NK 세포가 좋아하는 비타민입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바로 이러한 미네랄이죠. 네. 장세포 네. 다 중요하죠. 네. 자, 이러한 비타민, 미네랄. 결국에는 비타민, 미네랄이죠. 그래서 결국 필요한 건 비타민, 미네랄이다. 자, 우리 힘내세요. 필요한 영양소와 환경만 제공하면 우리 몸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자, 우리 근데 복용하는 영양제가 생물학적 작용으로 활발하게 있는 형태여야 돼요. 그래서 알약, 캡슐 이런 거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고요?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한 뭐 잘 돼야 25% 정도 흡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 그래서 액상으로 된 것 그리고 또 생체 이용률이 높은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미셸레이션 그러니까 인제 뭐 굉장히 가는 나노로 해서 그것을 효소화시켜서 동결시키고 한 그러한 제품들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로솔브라고 해서요. 지용성을 수용화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엔지피라고 해서 영양소 그룹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2대 1대 1 뭐 그리고 또 PTC라고 해서 세포문 열기 뭐 이러한 기술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라 그런 얘기고요. 또 안전성도 살펴보셔야 되겠죠. 네. 인제 이 킬레니스트 같은 경우는 호르몬 전구체, 스테로이드, 각성제, 미함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우리 암 환자분들은 굉장히 먹거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호르몬 전구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인제 호르몬 전구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꼭 살펴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암 환자분들은 킬른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인증 표가 있는지 꼭 살펴보셔라. 그런 얘기고요. 코셔 할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짜잔. 제 NK 활성도 수치입니다. 네. 바로 3,560이 남았는데요. 굉장히 높죠. 네. 저 뭐 비타민 미네랄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인제 가루인데 아주 미실레이션해서 한 가루에다가 물을 넣고 흔들어서 그 즉시 마시는 그런 비타민 미네랄을 1년 정도 먹고 나서 3,560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왜 3,560이 되었을까요? 전 참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뭐지? 이게 비타민 미네랄이 뭐지?'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네, 장이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쩌다가 이 인제 검사를 이렇게 전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미네랄 요법 쓰기 전에는 장내 미생물 종수 나쁨이었죠. 근데 좋음으로 바뀌었고요. 네, 육식형이었는데 채식형으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또 비만 오염도도 높음에서 낮음으로 똥보균이 26.3 이었는데 1로 바뀌고요. 날씬균이 1 이었는데 25.6 으로 바뀌었어요. 장이 좋아지니까 아까 장이 세로토닌이 90% 이상 장 에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NK 활성도 수치가 높아지죠. 이 분은요. 제가 인제 코칭해 드린 분인데 의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난 전후로 한번 해 볼게." 비타민 미네랄 요법 쓰기 전. 네. 바로 402 나왔는데 정말 이분은 실험 본인을 가지고 실험을 하신 거죠. 임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운동도 더 안 하시고 먹는 것도 똑같이 먹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딱 드시고 820 일이 나왔습니다. 네. 이분은 한 3년 드신 그런 분인데요. 1291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4년 정도 드신 분인데 1999 정도 나왔어요. 네. 다 사람마다 물론 다르죠. 그러니까 인제 질환이 요거는 굉장히 좀 많으셨던 그런 분이세요. 갑상선 암이라 인제 갑상선도 떼내시고 인제 쓸개 이 담도 인제 없으시고 하신 그런 분이라서 굉장히 좀 오래 걸리셨죠. 자, 어떠세요? NK 활성도 한번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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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처럼 3,560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 좋은 제품 잘 드시고 그러시면은 이렇게 NK 활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정말 NK 활성도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재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여러분도 NK 활성도 네 수치 높이기 솔루션 꼭 지키셔서 나의 건강을 꼭 지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해지잖아요. 그럼 정말 순간순간이 행복한 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시길 진심으로 빌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